어저께 시험들 잘 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기출문제 영상을 같이 보면서 문제 체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수지에게 해줄 수 있는 공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무난한 문제예요. 수지가 뭐라고 했냐면, 글짓기 대회에서 내가 쓴 글이 뽑히지 않아서 속상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속상했어 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뽑히지 않아 아쉬웠겠다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감하는 말 찾는 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2번 다음 중 낱말의 짜임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다른 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겨울이라든지 모래라든지 바위라든지 나눌 수 없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더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신 대신에 더 플러스 신 대신에 버선이라는 말을 넣으면 뭐가 돼요? 덧버선. 그 다음에 치아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 나타내면 뭐예요? 덧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떠올리며 읽는다. 네, 좋은 태도죠. 2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스스로 질문하며 읽는다. 네, 이것도 좋은 태도네요. 3번 책의 내용은 무조건 옳다고. 여러분, 무조건 반드시 꼭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3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만약에 편파적인 책이라면 큰일 날 일이겠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4번에서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아침 일찍 아빠께서 공원에 가자며 나를 깨우셨다 라고 했어요. 아빠께서는 물통을 들고 뚱뚱뚱뚱뚱뚱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아빠를 따라 맨손 체조를 했는데요. 아빠와 함께 언제? 아침 운동을 하니 기분이 참 어떻대요? 상쾌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4번 이 글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은 아침 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뭐가 될까요? 거기 뭐죠? 진짜 시간을 나타내는 뭐 7시, 8시, 9시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억니은 디귿을 즉 글쓴이의 느낌이 드러난 것은 뭐예요? 기분이 참 상쾌했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 글을 쓸 때에는요. 느낌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맨 끝에 한 번에 몰아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신다 그러면 맨 끝이라도 이렇게 표시하시면 얼추 반타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토론할 때 지켜야 할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토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네, 맞죠. 2번 상대편의 주장은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주장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 좋은 태도죠. 4번 상대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정확하면 안 되겠죠. 부정확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한 자료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에 해당하는 거네요. 풀잎과 바람 정완영 씨의 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가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까까까까 나왔죠? 이런 식으로 까시라는 말이 나오거나 드시라는 말이 나오거나 처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직유법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거와 비유적 표현 방법을 사용한 것은 7번 문제에 나오죠. 뭐에 해당할까요? 네, 제가 뭐라 했어요? 뜻처럼이라고 했죠. 여기처럼 나왔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풀잎이 좋아. 풀잎 같은 친구가 좋대요.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 줄 아는 풀잎처럼 여러분들 바람 불 때 막 풀끼리 약간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바람이 불면 또 풀어졌다가 또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풀어졌다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헤어질 때 잘 모르시면 밑에 있습니다. 헤어질 때 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가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가 좋아. 풀립하고 헤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고 야 반갑다 하는 친구, 이런 바람처럼 이런 바람 같은 친구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8번 볼게요. 니은에 해당하는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오랜만에 얼씨 좋다, 아이고 만나서 좋다, 이런 거가 해당하는 거가 몇 번일까요? 그렇죠. 8번에 3번이 되겠죠. 전학 갔다가 나를 다시 만나러 온 친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글쓴이의 의견을 나타낸 문장, 나의 생각이 드러난 문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의견이 나눠지는 문장 찾는 문제는 종종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이거는 알아두세요. 지난 방학 때 나는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네, 이거는 사실에 해당하네요. 독도는 하산섬이라서 식물이 잘 자라기 힘든 곳이다. 네, 디귿, 이런 환경에서 괭이와 새별은 같은 풀이 잘 자란다고 한다. 네, 이것도 사실에 관련된 거죠. 리을, 우리는 독도의 자연 생태계로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생각, 의견에 나타나는 문장은 바로 답이 4번이 되겠죠. 앞서 여기하고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느낌이나 의견이 나타나는 게 물론 중간중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맨 끝에 나오는 경우, 모래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잘 모르시면 그냥 4번을 찍으셔도 반타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주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내용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증거된다라는 걸 어렵말로 근거라고 하거든요.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거친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대요. 말 조심해야겠네요. 줄임말을 쓰면 상대방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자 줄임말 사용을 조금 자제해야겠네요. 말 조심해야겠네요. 상황에 맞게 높은 말을 사용하면 예의를 지킬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예의를 지키려면 높임말 잘 상황에 맞게 써야겠다. 다 뭐에 관한 건가요? 말에 관한 거죠. 즉 말은 다른 말로 언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11번.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의견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대요. 교통사고 문제 얘기가 나왔네요. 어린이 보행 안전은 더 이상 남에게 미룰 수가 없대요. 네,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대요. 우리 모두 노력해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린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러면 뭐예요? 안전속도 지켜줘야 되겠죠. 그쵸? 어린이에게는 뭐예요? 안전교육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시설 설치해 주는 게 좋겠죠. 지금 핸드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11번. 다음 밑줄 친 낱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의 의미에는요. 우선 먹는 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타는 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이거 똥배네요. 배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12번은 어머니께서 맛있는 배, 이거는 뭐예요? 먹는 배에 해당하겠죠. 먹는 배에 해당하는 거 잘 찾아보니까 몇 번이 될까요? 그쵸?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중절 고절에서는 동음 이으어라는 문법 용어하고 같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잘 어울리는지 봐야 되는데요. 그게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3번 보겠습니다. 1번. 누나가 술래에게 잡혔다. 네, 맞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아는 거 찾아야 되니까 일단 정답에서 탈락이 됐고요. 내일 동생은 동화책을 읽었다. 이상하지 않나요? 내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일은 미래인데 읽었다라는 과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일을 살려주려면 내일 동생은 동화책을 읽을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읽었다라는 말을 살리려면 어제 동생은 동화책을 읽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는 유명한 탑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는 피사의 사탑이 있고요. 프랑스에는 에펠탑이 있고요. 중국 상하이에는 동방면주 탑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열거했지요. 하나하나를 나열했지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뭐예요?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체크하시라고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나 이번 시험을 거기 혹시나 이제 안타깝게 낙방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이제 새로 초절 검정고시를 보려고 보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이 영상으로 만족이 안 된다고 하시면 8월에 제가 대비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미치친 문장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대요. 많이 다쳤어? 자전거를 정말 잘 타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 한마디로 네, 원래 익숙한 사람, 익숙한 행동을 늘 해왔던 사람, 늘 잘했던 사람도 네, 거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어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원숭이 나무 되게 잘 타잖아요. 그런데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자만하지 않는 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토의할 때 의견을 조정하면 좋은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면 좋겠죠. 2번 내 의견만 주장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이런 말, 뭐 꼭이라든지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함정일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짜임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떠하다, 어떠하다는 뭐예요? 어떠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것은 네, 답은 3번입니다. 하늘이 파란 상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중졸이나 고졸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요, 형용사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어떠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워드릴게요. 18번 고양이 기르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라고 할 때 자료를 찾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와 관련된 것을 찾아야 되겠죠. 고양이의 종류를 식물도감이요? 여러분 고양이는 식물이 아니라 뭐일까요?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보감에서 동물에 관련된 백과사전으로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에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초절 검정고시에서는요, 시도 반드시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연극의 대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낭을 맨 노인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고요. 때는 어느 가을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어느 한적한 마을이고요. 나오는 사람은 노인 식당 주인이네요. 노인이 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고요. 배낭을 벗지 않았대요. 보통 우리 식당에 앉으면 배낭을 벗잖아요. 그러고 엉거저추 위태롭게 앉았대요. 그때는 식당 주인이요, 배낭을 벗겨주려고 배낭을 들어주면서 무거운데 이거 벗어놓고 드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놀란 듯이 배낭끈을 잡아주면서 나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9번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대본이잖아요. 뭐 하려고 할까요? 무대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쓴 글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렌즈의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즉
동작이나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씹는 말투 따위를 지시하거나 서술하는 거, 보통 이런 것은요 가로 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더니 디귿에 나와 있죠. 배낭을 벗겨주려고 배낭을 들면서 뭔가 동작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어저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좋은 결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